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 항만을 주목해왔습니다. 그 중심에 인천항이 있는데요. 128년 역사의 인천항이 동북아 경제권의 거점항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리더를 만나는 더 리더, 이번 시간에는 인천항만공사의 김춘선 사장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물류 중심기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인천항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드려야 되겠죠. 예, 8월에 이제 취임하셨으니까 네. 뭐 되게 우리 이런 거 자주 하는데 예. 곧 있으면 이제 100일 되시지 않습니까? 예, 이제 뒤돌아보시면 저 소감이 어떠신지요? 아유, 벌써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개월이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로서는 인천항만 공사가 앞으로 정말 세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공기업으로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사실 지원을 했고 예. 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예. 인천항만공사 이제 과거에는 인천 지방해양수산청이었는데 이제 정부기구 같은 정부기구긴 하지만은 이제 직접적인 정부기구였다가 공사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어떤 변화들이 좀 생겼는지 하시는 일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비즈니스라고 하는 수익적 사업은 저희 인천항만공사가 담당하고 예. 있고 또 비수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 예를 들면은 해양 환경 예를 들어서 좀 공익적 기능이 공익적인 강한, 거죠. 예. 뭐 기름이 만약에 유출됐다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어떻게든지 간에 제거한다든가 예. 또는 해상의 그 안전 문제라든가 예. 또는 정책적으로 해상의 어떤 항로를 예. 또 이런 게 개설한다든가 예. 이런 식의 문제들은 예. 인천 그 해양 항만청에서 항만청이 하고 예,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수익 사업을 하신다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수익 사업? 예, 뭐 우선은 저희가 이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가 예. 중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그 많은 그 선사들이 예. 저희 항만에 들어와서 예. 좀 뭔가 여러 가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적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예. 또 거기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예. 그것이 아마 저희 항만공사의 예.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뭐 좀 이제- 얘기한다면은 예. 항만의 어떤 건설, 예. 개발 예. 이것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익 사업을 하게 되니까 이제 수익이 생기고 또 이럴 예. 텐데 뭐 지난해 경우 한 해로 보자면 되게 연간 매출, 뭐 매출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연간 수익, 그다음 뭐 또 순익 개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경영 현황은 어떤지요? 예, 저희 그 인천항만공사는 대략 뭐 예산으로 보면 한 2,500억 정도가 됩니다. 예. 또 거기 있던 예산도 그렇지만은 또 이상하게도 또 그 매출도 예. 저희가 보니까 그보다 조금 적습니다만 한 700억 조금 넘는 수준으로다가 예. 지금 현재 좀 돼 있고 수지면에서는 예, 수지면에서는 한 30억 정도의 예. 어떤 쉽게 얘기하면 너무 많은 그 어떤 그 이익은 내지 않고 예. 공익적인 예. 기능이 예. 있기 예. 때문이니까 그러나 하여튼 계속해서 흑자 예.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예, 공기업인데 그 이제 항만청의 형식에서 이제 공사로 떨어져 나오면 되게 어떤 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 마케팅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입니다. 예, 일반 기업처럼. 예. 그 인천 뭐 항만청 그 국가 정부 기관을 있을 적에는 그 역시 그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이 국가 정부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격적인 그런 경영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인천 항만공사로 바뀜으로써 그런 공격적이고 예. 적극적인 예.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예. 아마 차이점이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인천항만공사는 그러한 그 적극적인 예. 마케팅 활동을 통해 가지고서 그동안에 많은 성과를 좀 일으켜 주로 왔습니다. 어떤 성과들이? 저희가 그 인천항만청 시절에는 대략 아마 2005년도 예. 저희가 출범했으니까 예. 그 점에는 한 100만 TU 정도의 컨테이너 100만 물동량. TU. 예, 연간. 예. TU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 좀 설명드린다면 해주시죠. 예. 한 20피트 정도, 예. 그 정도의 길이에 예. 이런 그 컨테이너 상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이 그 길 가다 보시면은 이제 거기 큰 트럭들이 쌓여 있죠. 예, 예, 쌓여 예, 있기도 예, 하고 또 예, 큰 트럭들이 예, 다니지 예, 않습니까? 그것이 한 1TU, 1TU. 이렇게 예, 얘기합니다. 예. 그것이 한 100만 정도 되겠는데 예. 당시에는 그 정도 달성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금년 말에는 한 200만 TU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좀 200만 TU. 예, 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예. 이 정도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항만공사가 출범을 해가지고 예.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의 덕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또 2005년에는 저희가 한 1억 톤 정도밖에는 물동량이 안 됐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은 한 1억
5천만 톤을 한 50%? 작년에 예, 50% 정도 성장을 한 증가했죠. 거네요. 예. 예, 그렇게 좀 달성을 했고 예. 또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볼 적에 배후 물류 단지가 좀 저희가 필요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배후 물류 단지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예. 지금도 아직도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만은 그러나 저희가 암 단지라고 하는 한 30만 평 정도 되는 예. 그런 단지를 개발해가지고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그 인천의 그 중심지에서 좀 약간 남쪽에 있습니다. 예. 그 송도보다는 조금 위에 있고요. 예. 거기에 그 암단지에 한 30만 평 정도를 저희 개발해가지고 예. 이미 15개 업체가 지금 입주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비즈니스 활동을 좀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그 외에 그 아래쪽에 보면은 암물류 2단지가 또 현재 예. 조성되는데 한 80만 평 됩니다. 예. 또 그거 외에도 좀 북항 예. 지금 있는 관문 있는 중심이 위쪽에 예. 있다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 한 17만 평 정도 예. 그 정도의 어떤 배우물 단지를 좀 개발하고 뭐, 있고 남쪽에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예. 물동량이 이제 늘었다는 거는 이제 나가고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진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빠른 성장을 했다면은 그의 핵심적인 그 경쟁력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어떤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때에서 그런 뭐 힘의 그런 노력에 힘입어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그 점에서 얘기한다면은 저희 아까 인천항만공사가 출범함으로써 예.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었다 하는 예. 점은 먼저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좀 더 얘기한다면은 사실은 그 뒤에 인천항의 강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점? 그래서 그런 강점을 조금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이 인천항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입지 조건이 그렇습니다. 유리하다. 예. 지리적인 조건에서 볼 적에 예.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다시피 경제라든가 또 인구라는 측면에서 예. 거의 우리나라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수도권으로부터의 어떤 힘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최종 소비지라고 보통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거기서부터 가깝기 때문에 물류에 예. 여러 가지 비용이 예.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첫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얘기한다면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라든가 일본의 이 교역량을 모두 합쳐봐야 예. 중국보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중국이 더 많다는 예. 거죠. 엄청나게 많다는 예. 거고 또 상당히 급증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중국이 바로 인천항의 옆에 인접하고 있다. 예. 이게 또 저희 인천 지역에는 세계 최고의 공항, 예. 인천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일단 화물이 발생할 겁니다. 예. 그럼 그걸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집화하는 건데 그 집화된 화물이 예. 일단 해송편으로다가 예. 저희 인천으로 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서는 항공편으로 예. 미주라든가 또는 구주로 예를 들자면 예. 중국이 수출하는 물품이 인천항으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인천항에 있는 인천공항으로 옮겨져서 예. 그 거기서는 이제 항공편으로. 미주나 자기들 수출적으로 그렇습니다. 직접 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이해돼요. 거꾸로 역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내부의 그런 항만이라든가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 쪽으로 이렇게 오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예. 이 다른 편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 비용이 절약이 됩니다. 예. 또 하나는 예. 시간의 절약입니다. 음, 특히 인천 국제공항은 예. 세계에서 최고의 그렇습니다. 환적도 공항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로 나가는 편이 많고, 편이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어떤 그 화물들이 빠르게 예. 어떻게 보면은 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경비와 시간이 단축되는 그렇습니다. 효과 예. 두 가지가 그런 물동량의 증가 요인이 예. 되고 이거는 저희 예. 인천 지역이 최적입니다. 예. 그 앞으로도 이제 중국 경제가 이제 계속 성장을 해나가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많은 성장이 기대가 되겠네요. 예. 또 저희 인천 이 지역 항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중장기적으로 볼 적에 저희 그 인천항은 좀 다른 데하고 좀 달리 예. 항로를 예.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예. 준설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럼 준설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투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준설도 투기장을 예. 저희가 이제 조성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러다 보면은 토지, 땅이 많이 생긴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50만 평 정도가 매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조성이 준설한 그 토양을 가지고 다시 매립해서 매립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2년에 걸치면은 100만 평. 예. 이 정도의 큰 땅이 생깁니다. 국토를 늘리는 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계시군요. 그래서 예. 거기에 뭔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예. 여러 가지 활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런 점에서 배용 물류 단지를 비롯한 많은 토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예. 중장기적인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이제 인천항 하면 뭐 128년의 개국 역사,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개항
그다음에 개국의 역사와 함께 해온 항구인데요. 그 앞으로 계획이 글로벌 항구로 도약하겠다, 재도약하겠다 그런 계획이신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제 글로벌 항구로 재도약하려고 하면은 역시 거기에 맞는 조건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좀 구비를 해야 되는데 인천항이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예. 그것이 뭐냐면은 첫째는 원양 항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구주라든가 미주로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항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 좀 없다는 예.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얘기한다면 제조라든가 물류, 가공, 유통 이런 기업이 예. 그 인근 항만에서 제대로 자유로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배후 물류 단지가 조금 부족하다. 예.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좀 문제점이고 또 세 번째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해양 관광 뭐 예. 가장 쉽게 얘기하면 크루즈 같은 겁니다. 예, 크루즈. 그런 예. 그 선박이 들어와서 좀 할 수 있는 예. 그런 시설이 아직 예. 갖춰지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만이 예. 글로벌 항구로서 항만으로서의 예. 어떤 인천항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점에서 좀 부족한데 저희가 이걸 위해 가지고 가장 역점적인 것이 이 세 가지를 놓고 저희가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조금 더 뭐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원양 항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시설 중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인천의 신항입니다. 인천 그 송도 바로 앞에 예. 보면은 저희가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 LNG 기지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보신 분이 있을 텐데 그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만 예. 거기에 6개 선석을 전제 조성을 하고 있고 예. 2013년 말에는 그걸 개장할 그런 계획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항 개발을 통해 가지고 원양 항로를 만들게 되면은 초대형 선박이 예. 저희 그 인천항에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그 배후 물류 단지 공급을 위해서는 여러 지금 현재 토지 공급을 예. 좀 많이 하고 있고 예. 또 크루즈의 어떤 부두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참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제가 오자마자 제일 신경 쓴 것이 아마 이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좀 예산이 좀 모자랐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그 금년도 정부가 초에 좀, 정부가 좀 지원 많이 해줘야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예. 처음에 그 민자로 좀 하려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근데 민자로 하려다 보니까 이 민자 기업이 좀 사업성이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서 사실은 포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표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신경 쓴 것이 이 국제 여객부들을 만들어야겠다. 예. 또 국제 여객부들. 예. 크루즈 터미널이죠. 예. 이런 것이. 크루즈 터미널. 예. 그래서 인천 지역사회에서는 이걸 위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찬성을 하고 있고 추진을 예. 원하고 있었어요. 예. 그동안 이렇게 추진하고다 이렇게 표를 해가지고 이번에 어쨌든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서 예. 일부 받아서 저희 인천항만공사가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해가지고 앞으로 좀 이 크루즈 선박이라든가 또 국제 여객 페리 같은 걸 좀 받을 생각입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인천 항만공사가 이제 하는 일 중심으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공기업의 CEO이시기 때문에 이제 경영 철학에 대해서 좀 또 여쭙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항만공사를 경영하시는 이제 기본 철학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CEO로서. 예, 역시 모든 아마 기업, 또 저희 같은 공기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인재 경영이라고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중심이다.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재 경영을 하겠다는 것이 경영의 어떤 철학으로 기본에 바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개별적으로 볼 적에는 개인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문적인 소양 당연히 길러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그런 걸 예. 또 함양을 하고 또 그 조직에 대한 어떤 그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로열티 같은 예. 그런 충성심 같은 걸 길러야 되겠다 예.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개인적 역량을 기르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그런 개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네트워킹입니다. 예. 어떤 인간의 어떤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런 그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역시 요사이 그 건배사로 얘기하면은 소화제라고 하는 얘기가 있답니다.
뭐냐?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통과 화합이 예, 제일이다. 그래서 소화제. 예, 인재 경영에 있어서의 가장 예. 중요한 것은 역시 소화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인 그런 역량이 강화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천항만공사가 물류 항만 업계에서는 아마 최고의 사관학교가 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게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이러한 소통과 화합이 잘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천항만공사가 일하기 좋은 그러한 기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이거는 뭐 노동부가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예, 그거 조금 말씀드리면은 그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예.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고용노동부 또 교육과학기술부 예. 그다음에 지식경제부 예. 그리고 중소기업청 이것이 이제 공동으로 해가지고 산업인력공단이 예. 주관해가지고서 예. 이러한 인증제를 2006년부터 예. 도입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인천항만공사에서는 합리적인 인사 시스템의 운영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예. 또는 그 성과 연봉제를 도입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을 좀 예. 어쨌든 추진하고 있고 예. 또 그 외에도 그 교육 훈련 계획 예. 이거는 좀 그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내부에 있는 교육 니즈가 있겠죠. 예. 그런 수에 기반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제가 6월 달에 그 HRD 세계 포럼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가 보니까 그것이 HRD라고 하는 것이 Human Relations 예. Development라고 해서 인적자원 개발 관리인데 거기 가보니까 전 세계에 한 3만 명 정도 예. 그런 사람들이 예. 오셔가지고 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3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은 인적자원의 개발 관리가 모든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의 화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저희가 참 이런 인증 받았다는 것이 정말 예. 그러면은 제가 좀 자랑스럽다 이렇게 좀 예. 생각이 좀 노사 문제라는 게 참 이제 그 기업에서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네. 노사 안전 일터 안전이라는 또 말을 넣으셨고 이제 동반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선언을 하셨는데 실제 이제 화합 뭐 상생 이런 건 다 모든 기업의 이제 CEO들이 강조를 하시는 건데 그 차별화되게 하시고 계시는 노력들은 어떤 게 계실까요? 역시 기본적인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예.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신뢰는 어떻게 쌓으시죠? 그래서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쌓아야 될 것이냐. 역시 대화를 통하는 것이 예. 기본이다. 예. 그래가지고서 아까 얘기했던 소화제 얘기했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그래서 달성하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말만에 예. 말의 성찬인 그러한 피상적이고 선언적인 그런 노사의 어떤 관계 이것보다는 보다 더 실질적이고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어떤 그 우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보다는 속으로의 어떤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수단은 역시 대화입니다. 대화는 뭐 대화를 어떻게 통해서. 어떻게 저로서는 독특하게 하시는 방식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역시 집단적인 것도 있고 예. 또 개별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집단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또 여러 형태 다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개별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저하고 차 한 잔, 저하고 아무런 격이 없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예. 아무데나 가서도 얘기할 예.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예. 하는 것이 아마 제가 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또 하나 더 한다 그러면은 저는 마음을 열어놓고 예. 굉장히 진정성 있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 다시 말하면 한 번 얘기하고서 그걸 써서 들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뒤에도 제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래 됐습니다. 라고 마지막에 가서 얘기까지 해줍니다. 예. 그럼 그분들이 대단히 고마워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느끼고서 저하고의 어떤 이런 관계가 좀 많이 개선되고 하는 것을 많이 그 전부터도 느꼈습니다만 지금 예. 여기 와서도 그렇게 예.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동반 성장이 아마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사회, 뭐 공사도 사실 큰 틀에 보면 공직사회니까 항상 이제 강조되는 문제가 이제 청렴의 문제, 이제 부패 네. 방지의 문제인데 청렴 신문고제도 뭐 이런 운영하신다는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성과를 거두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07년도에 그 내부 공익신고 제도를 개설했다고 되어 예. 있더라고요. 또 09년도에는 신고 전용 전화라 도입했다. 예. 근데 제가 문제점을 보니까 예. 아니 그렇게 했지만은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예.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효성과 또 어떤 그 실질적인 그런 제도를 수립해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기명 이게 좀 필요하다. 예. 또 구두 보고를 해라. 예. 이래야지만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어떤 그러한 청년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해가지고서 제가 일단 추진한 것이 청년 신문고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실적이 때문에 좀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지금 벌써 이미 제 개인적으로 예. 저한테 요청 온 것이 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이런 청렴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정착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 또 제가 볼 때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지 않겠나. 무기명을 하게 되면 또 이제 투서 이런 게 너무 많아지는 데 따른 부작용은 없을까요? 예, 그 투서 같은 것이 많이 있을 수 그러니까 뭐 있겠습니다. 신뢰라는 부분에 좀 예. 흠이 갈 수도 있는데. 예, 그렇지만은 그거는 나중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또 예, 확인하는 확인하고. 것. 그건 저희가 해야 될 예, 일입니다. 예. 그렇게 통함으로써 그분들의 진정성 있는 어떤 예. 투서가 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을 저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보다 더 예. 그분들에 대해서 예. 의미 있는 예. 어떤 그 제도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사회 고졸 인력 채용 박람회 뭐 이런 의미 있는 행사도 하셨다던데. 예, 요새 그 정부라든가 지금의 추세가 아마 고졸 채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열린 고용사회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그 학력이 나중에 그 계층이라든가 신분으로 고착되는 거 이런 거를 좀 방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부 정책에 좀 호응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 있고 예. 또 제가 지난 그 조직에서는 한국장학재단에 좀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러한 그 고졸의 어떤 신화를 창조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예. 이런 생각해서 고졸 청년 인턴 예. 그 채용 박람회를 좀 개최를 했습니다. 몇 명, 예.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채용된 고졸 인턴 분들이 나중에 정규직으로 좀 전환하는 거 예. 이런 데까지 저희가 신경을 써주는 게 좀 필요하고 예. 또 그 과정에서 그래야 지속 사후- 가능한 그렇죠. 뭐 채용이 되겠죠. 예, 또 예. 사후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멘토링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을 좀 하고 또 설명회도 좀 해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제대로 예. 정말 정착하고 나중에 정말 고졸입니다만은 그래도 직장에서 기여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막 그런 분들로 아마 키워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글로벌 항만으로 도약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실은 뭐 항만이라는 게 저는 잘 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어떤 생각해 보면 시설의 경쟁력이 또 중요할 것 같고 또 아까 인적자원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경쟁력 이 두 가지 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해외 항만들하고도 또 경쟁하셔야 될 거고 또 국내 내부에 있는 또 경쟁 항만들이 있을 텐데 차별화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뭐 인천항만이 여러 가지 점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좀 많아가지고 현재로서는 예. 정말 딱이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그 경쟁력 있는 부분이 조금 적습니다. 예. 그러나 잠재력은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중에서 이미 잠재력을 넘어서 가지고 다른 항만과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모든 물류 관련 비즈니스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유비쿼터스 항만 예. 이런 체제입니다. 예. 그거를 좀 구현하기 위해 가지고서 저희가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칭 저희 내부적으로는 I 플러스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I 플러스 사업을 이미 예. 한 3단계 근처까지 좀 나누어서 좀 진행을 좀 했습니다. 2단계까지는 이미 예. 완성이 됐고 또 3단계가 아마 이번 연말까지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은 이 I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인천 포트 로지스틱스 유비쿼터스 시스템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류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가 예. 한 번에 예. 제대로 그냥 처리될 수 있음으로써 많은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제 미래상, 특히 21세기 인천항의 비전,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인천항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옛날대로 돌아가서 인천항이 최고의 항만이 되는 것이 아마 그 비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그래서 초인류 항만을 지향하고 있고
또 그런 초인류 항만을 지향하는 가운데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세계 속의 중심 항만, 또 환황해권의 예. 중심 항만이 되는 것이 아마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인천항의 어떤 그 비전,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물류 중심 기지가 될 수 물류 중심 있겠죠. 기지?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내년 사업 준비 바쁘실 텐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년에 역점을 두실 사업 계획, 또 뭐 하시고 싶으신 꿈, 뭐 이렇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크루즈 부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 여객 부두 사업이 우선적으로 저희가 역점을 두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크루즈 부두를 적어도 2016년까지는 완공을 해가지고 저희 그 인천항이 정말 국제 어떤 그 해상 관광의 그런 메이커가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좀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4년 9월 달에 인천의 그 아세안 게임 이것이 아마 예. 개최될 거로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9월 정도 될 때까지는 저희가 크루즈 부두를 일부라도 좀 개장을 해가지고 이런 그 접안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하는 계획으로 이제 그 마스터 플랜 용역을 좀 하고 있다 하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천 신항의 개발입니다. 2013년까지는 저희가 개장을 통해 가지고 초대형 선박이 정말 우리 인천항에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가지고 거기서 원형 항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역시 그 배후부지입니다. 그래서 배후 물류단지를 확실하게 개발하고 확충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세계 그런 기업들이 좀 들어와서 정말 우리 인천항의 그 발전을 위해서 뭔가 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역점 사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 인천항만공사가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같이 동반할 수 있도록 저희 그 물류업계라든가 또 인천항만청 또 인천에 보면 또 시라든가 경제자유구역청도 있습니다. 예. 이런 데가 다 같이 합심해서 나아가면은 아마 이런 거 달성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인천항구는 중국으로 오가는 물동량의 전초기지이자 남북관계 개선 시 남북교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항구입니다. 인천공항과 함께 앞으로 글로벌 100기를 여는 1등 항구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김천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